여러분,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 경제부총리로 자격이 있나, 솔직히 이런 생각을 저는 오랫동안 해봅니다. 왜냐하면요, 경제부총리는 모든 걸 수치로 말해야 돼요. 그리고 말이 많으면 안 돼요. 경제부총리 말 한마디에 시장이 덜썩덜썩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의 경제 관련된 미국의 재무장관이나 혹은 중앙은행 총재인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나 말을 굉장히 아끼잖아요. 말을 아낄 수밖에 없는 게 본인의 한마디가 상무부 장관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제닛 옐린 같은 경우는요 진짜 말을 아끼거든요. 이 말하면 잘못하면 시장이 완전히 폭망할 수도 있고 아니면 폭등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참 정치적인 수사를 굉장히 많이 활용해요. 본인이 정치를 하고 싶겠죠. 아마도 내년 6월에 강원도 지사로 가지 않겠느냐, 강원도 지사로 선거에 참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지 더더욱 정치적인 발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번에는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언급을 했어요. 난종일기를 언급을 하면서 임진왜란처럼 이겨내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게 완전히 정치적인 수사거든요. 심지어 거기다 덧붙이기를 어떻게 붙였나 하면 선조들이 역병과 재난을 극복한 것처럼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경제 회복을 이루어내리라고 확신한다. 이렇게까지 그야말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과잉의 과잉? 그렇게 생각될 정도입니다. 지금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인지 너무 신이 나서 그런가요? 그런데 본부는 경제 책임자입니다. 경제부총리입니다. 경제사령탑입니다. 그러면 정치인 같은 말은 굉장히 절제를 해야 됩니다. 게다가 1분기 경제성장률이 1.6%가 나오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빅 서프라이즈라고 해서 빅 서프라이즈. 이게 여러분 서민이나 자영업자나 청년 실업자가 들으면요 그야말로 난리 날 일입니다. 뭐가 빅 서프라이즈죠? 정부 돈을 풀어서 경제 성장률을 올려놓고 이게 빅 서프라이즈입니까? 여러분 실업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실업자가 보세요. 100만씩이 100만. 실업자가 안 줄어들어요. 1월에 실업자는 157만까지 올라갔습니다. 2월에도 135만입니다. 3월에도 121만이에요. 121만. 실업자가 이렇게까지 늘어나고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아우성입니다.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그러면서 말입니다. 정부는 마치 보세요. 세금 주도 일자리 공공알바만 만들어내고 있어요. 30대 40대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계속 4월달 현재입니다. 이게 3월이죠. 30대 17만 명 줄어들었고요. 40대 8만 5천 명 줄어들었습니다. 세금 주도 일자리만 늘어났어요. 청년 13만 명 다 알바예요. 알바. 60대 40만 8천 명 알바입니다. 이렇게 사실상 왜곡시켜놓고 거짓말하면서 이건 거짓말이지. 청년들 이야기는 27만 원 받는 노인 알바, 청년 알바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지털 알바라고 해서 형편없는 일자리예요. 실제로 좋은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여러분?
어디 이뿐이 부동산은요. 부동산은 망했다. 예. 정책 실정이 예. 하늘에 닿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부동산 장난 아니잖아요. 2배 올랐어요. 말이 2배지 6억 4천이 11억 4천 됐다며 또 하면 시장은 이건 실패죠. 부동산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완전히. 게다가 세금은 어때요? 부동산의 세금 폭탄은 그 어느 때보다가 많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난리도 아니잖아요. 난리도 아니잖아요. 여기에 부채는 또 어떻고요? 워낙 풀어싸 제끼니까 부채는 장난 아니에요. 예. 1차 추경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 965조 9천억 원입니다. 올해 부채가. 그렇다고 내년에 줄어드느냐? 아니에요. 올해 더 늘어나만 늘어났지 내년에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내년엔 더 늘어납니다. 후년엔 더더욱 늘어나고요. 2024년에는 폭등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을 어떻게 갚겠다는 대책조차 없어요. 이게 문재인 정부예요. 현금 살포해서 표를 사는 게 말입니다. 돈 뿌려서 경제성장률 이루어놓고 이것을 가지고 마치 말입니다. 마치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처럼 경제가 좋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체가 솔직히 경제수장으로 자격이 없다. 저는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게다가 요즘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걸핏하면요. 야당 탓, 언론 탓만 하고 앉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관료가 야당 탓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중립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 탓 안 해요. 언론 탓 안 합니다. 예. 항상 제대로 된 지표를 발표하면서 언론으로부터의 견제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경제부총리가 직접 나서서 야당 탓을 하거나 혹은 언론 탓을 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지난번에 백신 차질이 빚어질 거다 하고 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잘못된 뉴스다 하고 큰 소리를 엄청나게 쳐서 핏대까지 세운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썼습니다. 핏대까지 세운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여러분 비정규직이 늘고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화까지 냈습니다. 화까지. 심지어 말입니다. 심지어 여당의 선거 패배는 정부의 잘못이나 무능이 아니다 이거예요. 부동산 투기 적폐 때문이라는 궤변까지 늘어났어요. 이게 경제부총리가 할 소리입니까? 그러면서 지금 부채는 사상 최고예요. 사상 최고. 가계부채도 사상 최고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1726조나 됩니다. 그러니 경제부총리로 자격이 없다는 이야기죠. 국간도 못 지켰는데 국간도 부채가 늘어나고 가계부채가 늘어난다는 것은 돈 풀어서 빚더미에 앉혀놓은 거죠. 경제가 좋아진 게 아니고. 그런데도 거기에 대한 자숙이나 자성은 못하고 오히려 야당을 비난하고 언론을 탓하고 이러고 앉았으니 참 답답하죠. 마치 말입니다. 강원도지사 공천 받고자 문재인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느낌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면 안 되거든요. 경제부총리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100%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100% 권력을 위해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자체가 우리 경제가 그만큼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정신 차려야 돼요. 나중에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을지 모릅니다. 나중에. 저는 그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경제부총리가 소신을 제대로 못 지키고 그때 정권의 입맛대로 움직여주니 최장수라는 모르겠어요. 최장수라는 그런 하나의 어떤 이정표를 세웠다고는 이야기하지만 그게
칭찬인지 저는 비난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발 경제부총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경제가 그나마 덜 망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